근데 왜 될까요, 얘가? 근데 대부분 잘 되시잖아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잖아요. 압력이 빠져요. 손의 압력이. 우리가 그립에 힘을 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데 힘을 빼는 거지. 얘를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힘을 빼고 얘를 들 때 벌써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힘을 뺀다는 건 사실상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배너간 그립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어디 있냐면 여기다 받쳐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잡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샤프트랑 팔뚝하고 같은 면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앵글도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이 되죠. 얘가 정말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상태로 이렇게 잘 잡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구조를 어느 정도 이 각도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얘를 바닥으로 내리면 클럽 헤드가 바닥에 지면에 닿을까요? 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닿을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네. 이렇게 숙여서? 안 닿는데요? 근데 왜 될까요, 얘가? 근데 대부분 잘 되시잖아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각도가 팔뚝하고 샤프트의 각도가 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몸의 움직임이 됐던 오른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턴이 돼요. 턴앤 롤이 되어야 되잖아요. 결국 스윙은. 자, 턴, 롤이 돼요. 그럼 이 이동 거리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파워하고 연관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각도가 없어요. 이러면 이 양이 상당히 적어요. 그럼 파워가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턴 됐다가 롤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써요, 우리가. 언제 쓸까요? 이렇게 잡는 그립을. 퍼트할 때는 이렇게 또 쓰잖아요. 그럼 상당히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덜 도니까. 그럼 클럽 페이스 제어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베너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립을 잡고 클럽을 얘를 팔을 최대한 내렸을 때 클럽이 항상 지면에 떠 있대요. 그럼 여기서 이 클럽 헤드가 지면에 닿는 거는 그 바에 있는 이렇게 높은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걸터 앉듯이 하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움직임에 의해서 얘도 같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항상 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뭐랑 붙여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왼팔은 그네잖아요. 그네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면에 떠 있나요? 붙어 있나요? 떠 있어야 돼요. 얘가 지면에 닿는 순간 얘는 그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얘를 지면에 닿는 순간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얘를 움직일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잖아요. 압력이 빠져요. 손의 압력이. 그럼 여기서 얘를 들 때 벌써부터 얘는 그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립에는 압력이 들어가도 우리가 그립에 힘을 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데 힘을 빼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얘가 스무스하게 얘가 그네처럼 움직여주지. 얘를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힘을 빼고 얘를 들 때 벌써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힘을 뺀다는 건 사실상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게 스윙을 망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잭 니클러스는 그런 얘기도 했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을 골프를 치면서 모든 샷을 페어웨이 벙커샷처럼 생각하고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럼?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닥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닿는 순간 그때부터 그네가 아니에요. 닿는 순간 얘를 뺀다고, 힘을. 얘를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여기를 빼요. 근데 비슷한 얘기를 골핑 머신에서도 해요. 클럽의 디자인은 클럽 헤드가 바닥에 닿지 않게 설계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릴리스 모션. 아까 잠깐 얘기했던 릴리스 모션 얘기 나오네. 자, 릴리스 모션은 어큐뮬레이터 2번하고 3번의 작동을 의미한대요. 2번이 뭐였죠? 복수 차원에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2번 어큐뮬레이터.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아까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2번, 3번. 이게 릴리스래요. 일반적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하나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히터는 동시에 한대요. 클럽 헤드 내려오고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히는 걸 동시에 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동시에 할까요? 짧기도 하고 힌트가 뭐냐면 어큐뮬레이터 1번이 만드는 거는 프레셔 포인트 1번과 3번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각 프레셔 포인트는 해당 번호의 어큐뮬레이터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접으면 클럽 헤드를 위로 올려주는 2번 어큐뮬레이터도 결국은 오른쪽 팔꿈치 어큐뮬레이터 1번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피고 그 다음에 펴주면 클럽 헤드도 내려오고 동시에 라인을 지키면 클럽 페이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닫히는 것도 열리고 닫히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히터 패턴이 훨씬 더 단순한 거예요. 스윙하면 순차적으로 된대요. 왜냐면 원심력을 쓰기 때문에 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과 관성에서 앞으로 나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코킹이겠죠. 어큐뮬레이터 2번은 언코킹. 그 다음에 롤. 여기서 턴 앤 롤이 되는 게 어큐뮬레이터 3번이겠죠.
3번은 언코킹은 미스트 모션이고 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손목이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미스트 모션. 그 다음에 롤은 뭐냐면 핸드 모션이었잖아요. 턴앤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언코킹은 손목에서 클럽 헤드를 작동시킨대요. 이렇게. 그래서 4장 보시면 미스트 모션이 뭐를 제어하냐면 클럽 헤드를 제어한다고 했어요. 롤은 어큐메이터 3을 실행하는 클럽 페이스 모션으로 클럽 페이스 정렬을 제어한대요. 핸드 모션이었죠. 이게 턴앤롤. 이건 클럽 페이스를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스트 모션 대신 핸드 모션을 사용하면 클럽 페이스 조정과 클럽 헤드 던지기가 나올 수 있대요. 얘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건 클럽 헤드잖아요. 근데 이거를 클럽 페이스로 공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클럽 페이스를 밑으로 내려려고 하는 동작을 하다 보면 이게 뭘까요? 결국은 이게 캐스팅이에요. 근데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클럽 헤드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파워 패키지 5단계 중에 이제 스토레이지, 딜리버리, 이제 릴리스에 관한 내용인데 요것들은 다 이제 포함이 됐던 거예요. 스토레이지는 뭐냐면 파워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내려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장을 잘 할까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내려올 때 저장을 잘 하려면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여기 프레셔 포인트 압력이 3번의 압력을 계속 유지하면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선택된 프레셔 포인트 압력이 설정된 후 축적된 파워는 저장이래요. 그리고 릴리스까지 로딩과 장전과 레그를 유지해야 된대요. 로딩이 뭐였죠? 로딩이? 3번에 장전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압력을 딱 거는 거. 레그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릴리스까지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마스터할 때까지 파워 골프는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여기 압력을 잘 유지하자는 거예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잘 유지를 해서 여기까지만 오면 그때부터는 자동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장을 못하는 거는 왜 저장을 못할까요? 클럽 헤드로 자,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근육에 큰 힘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야지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압력만 내가 계속 걸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왜 안 됐을까요? 그게 안 된 이유. 내려올 때 세게 내리고 싶으니까. 노력이 파워라고 믿는 거죠. 손을 내가 이렇게 세게 내리거나 강하게 내리는 그 노력이 파워라고 믿으니까 이 스토레이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딜리버리는 이거죠. 앤드리스 벨트 구간이 직선 구간이 딜리버리죠. 이때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직선 구간에 내려오더라도 어디 압력을 가장 많이 느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파워 패키지 딜리버리는 저장된 파워를 전달하는 거래요. 저장된 파워는 뭐냐는 거지. 여기. 네, 여기에요. 검지 여기 첫 번째 마디를 어떻게 할 거냐. 앤드리스 벨트와 에이밍 포인트에 의해 전달이 돼야 된대요. 근데 이런 걸 몰라요. 앤드리스 벨트도 모르고 에이밍 포인트를 모른다고 치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내가 이거를 느낀다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 릴리스. 릴리스는 파워 패키지에 사용된 모든, 요거 아까 봤었죠, 우리? 그래서 다운스트로크에서 임팩트에 대한 조정 없이 탑에서 피니시까지 적어도 팔로우 스트로크까지 원활하게 진행돼야 된대요. 작살 던지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그냥 원모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릴리스는 임팩트 팔로우 스루를 포함하는 연속 모션이래요. 스루 더 볼로 표현하기도 한대요. 공을 내가 맞히는 게 아니고 공이 맞아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이 정말 좋은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공이 있는 데를 내가 이렇게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앤드리스 벨트와 에이밍 포인트를 향해서 이렇게 갔으면 이 클럽 헤드는 항상 일정한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클럽 헤드가 다니는 길에 공이 있으면 공은 어떻게 될까요?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이 안 맞을 땐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맞히려고 하죠. 그래서 골핑 머신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4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조정하지 말래요. 스티어링.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멈추지 말래요. 퀴링. 그리고 세 번째가 머리 위치, 스웨잉, 마빙을 하지 말래요. 스웨잉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빙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겠죠. 그럼 내가 머리 위치를 지키고 라인을 지킬 때 오른쪽이 비켜주고 왼쪽이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이나 멈추지 않으면 좋은 스윙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대부분은 공이 안 맞을 때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임팩트 순간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나요? 대부분이. 왜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공이 안 가니까 그걸 맞는 순간에 내가 조정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팩트 순간을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2000분의 1초래요. 1초를 똑딱을 2000개로 이렇게 나눈 거에 한 파트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찰나라고도 표현을 하죠. 찰나라는 순간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임팩트를 내가 조정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속잖아요.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그 로딩. 이 부분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세요. 골핑 모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조금 이해하시면, 알고 있으면 이 레그 로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시거든요. 레그라는 게 뭘까요? 레그. 클럽 패드를 손보다 뒤에 놔두는 게 레그죠. 로딩이라는 건 뭐였죠? 로딩? 장전이잖아요. 내려오기 전에 요 프레셔 포인트 걸리는 걸 로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레그를 장전을 잘해서 어떻게 가속을 할 거냐는 거예요. 내려올 때. 그래서 레그 로딩은 두 번째 지렛대를 가속하는 방법이래요. 자,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첫 번째 지렛대는 팔하고 클럽이 시계추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진자 운동을. 그다음 두 번째 지렛대는 뭐였죠? 손목이 코킹이 되면서 이렇게 접히는 게 두 번째 지렛대였죠. 여기서 제가 왼팔을 띄고 오른팔만 이렇게 놓으면 이 상태가 뭘까요? 작살 던지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어떻게 가속을 만들어 줄 거냐. 가속을 만드는 건 간단한 거잖아요. 여기 압력만 계속 유지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히터하고 스윙어가 이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스윙어는 원심력을 활용하는 거고 히터는 오른팔의 근육을 사용해서 가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클럽 패드 레그 프레셔 포인트에 의해 제어를 통해 로딩 절차가 히팅하고 스윙으로 틀릴 수 있대요. 근데 그 틀리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가속을 할 거냐. 그래서 히터 같은 경우는 방사형 방향으로 가속을 해야 되고 3번의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종방향, 수직 방향으로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된대요. 둘 다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면 방사형으로 가속하는 거를 드라이브 레그 로딩이라고 하고 종방향으로 가속하는 거를 드래그 레그 로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또는 요 플로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중 하나로 릴리스를 만든대요. 가속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곡선 구간에서 릴리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방사형 가속이 뭐냐면 이렇게 드러났으면 요 클럽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이렇게 가리키겠죠. 이 방향을 방사형 가속이래.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대로 내가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직선으로 내려오고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줘도 가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히터의 백스윙 탑이 어디냐면 오른쪽 어깨 높이에요. 라인을 지키고 들었을 때 오른쪽 어깨 높이까지만 가면 히터는 백스윙이 끝났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럼 이 방향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만 간다고 치면 요 방향대로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하고 그대로 내리면 우리가 가속 유지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스윙어의 백스윙 탑은 어디냐면 원심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원심력을 활용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까지 가는 데를 스윙어 같은 경우는 백스윙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엔드예요. 엔드. 그러니까 탑이 있고 엔드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내려와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또 뭐랑 붙여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냐면 여기랑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터의 백스윙의 끝은 여기예요. 위에 곡선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스윙어는 원심력을 쓰기 때문에 이 클럽이 여기서 곡선을 한 번 더 만나서 클럽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려올 때 여기서 곡선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느낌상으로 여기 곡선을 한번 만나서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내려오냐면 여기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켜주면 이 클럽이 어떻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세요? 프로님이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종방향 가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히터의 백스윙 끝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면 이게 이제 방사형 방향인 거고. 그래서 예전 레슨 보면 이거를 이제 또 무슨 표현을 쓰냐면 종을 당기듯이 당겨서 내리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놓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면 얘 입장에 클럽 입장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놓고 얘가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스윙어는 이 패턴으로 가속을 만들어줘야 되고 히터는 그냥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 레그 로딩, 방사형으로 가속하는 히터가 사용하는 드라이브 레그 로딩은 최소 레그래요. 그러니까 레그의 양이 스윙어보다는 적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짧거나 컴팩트한 스트로크에 사용된대요. 이렇게 짧거나 컴팩트한 스트로크를 하는 클럽은 뭐가 될까요? 웨지나 쇼다이언 쪽은 이 패턴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브 레그 로딩은 최대 레그래요. 풀이나 풀 스트로크에 사용된대요. 이거는 어떤 클럽을 사용할까요? 드라이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스윙 탑이 아마추어 분들이 알고 있는 이게 뭐냐면 이거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드래그 레그 로딩.
자, 그래서 클럽 헤드 레그 프레셔의 느낌은 클럽 헤드를 느끼는 것이며, 여기에 압력이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거겠죠. 임팩트에서 젖은 걸레를 끄는 것과 같이 수동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림브레이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를 설명을 하냐면, 이 걸레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프레셔 포인트 3번에 압력이 있어요. 그럼 얘가 무겁다고 치면 얘를 손으로 이렇게 끄는 게 아니고 얘를 여기를 유지를 하고 라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압력이 계속 느껴지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얘를 능동적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을 추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압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를 느끼고 여기까지 곡선에서 직선으로 갈 때 여기 압력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그럼 훨씬 더 몸의 움직임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느낌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이 느낌은 그러니까 능동적인 게 아니고 수동적인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럽 헤드 레그. 자, 보시면 클럽 헤드 레그라는 거는 결국은 클럽 헤드를 우리가 손보다 뒤에 유지하는 게 클럽 헤드 레그겠죠? 결국은 프레셔 포인트 또 3번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클럽 헤드 추월 속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몸을 추월을 하려면 첫 번째 지렛대가 왼손목이 코킹이 됐다가 결국은 얘가 펴지면서 내 몸을 이렇게 추월을 하는 거겠죠? 자, 추월 속도는 각 운동량 법칙에 따라 스윙 반경 확장으로 인해 이 스윙 아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원심력이나 구심력은 어떻게 됐었죠?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스윙 반경 확장으로 인해 증가한 질량, 즉 클럽 헤드 무게겠죠. 무게는 손을 감속시켜 클럽 헤드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대. 왜냐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심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거잖아요. 이게 크면 클수록 구심력, 그러니까 구심력하고 이제 원심력은 비슷한 개념이겠죠. 얘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다운스윙 때는 감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감속을 우리는 최대한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 감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럽 헤드 레그를 사용해야 된대요. 그럼 클럽 헤드 레그는 또 뭘까요? 여기서 클럽 헤드 레그를 사용하려면 어디를 잘 사용을 해야 될까요? 3번의 압력을 저 위에서 얘기한 것보다 빠름보다는 꾸준한 트러스트로 무거운 임팩트를 만들면 내가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클럽 헤드 가속을 레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에이밍과 트러스트를 해야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작살 던지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여기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느껴지죠. 저 라인 어딘가를 향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오른팔이 수동적이니까 그냥 무게만 느끼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비켜주는 동작만 해주면 이 압력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 두면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잘 활용한 거고, 히터 같은 경우는 몸의 원심력보다는 오른팔을 저보다 피는 거기 때문에 오른팔의 이 움직임으로 해도 어느 정도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이 잘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 보면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계속 어떻게 하면 임팩트까지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얘를 피는 것도 히터 같은 경우로 내가 팔을 이렇게 피는 게 아니고 그냥 요 압력만 유지하고 요 접혔던 팔꿈치가 그냥 이렇게 펴지게만 내버려 두고 사실상은 어디까지 좀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유지가 되면 좋냐면 임팩트 이후에 여기까지 내가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의 잔상이 좀 남아있으면 우리가 가속이나 클럽 헤드 레그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클럽 헤드 레그가 사라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내려왔을 때. 네. 그렇죠. 클럽 헤드가 내 몸을 추월하는 순간 오른손목은 벤트에서 플랫으로 바뀌면서 클럽 헤드 레그,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에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스윙어가 플레인 라인 어딘가를 향해다가 내가 이제 에이밍 포인트를 찍고 거길 향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유지하고 내려오는 게 에이밍인 거고, 히터 같은 경우 트러스트, 오른팔이 펴지는 거잖아요. 3번의 압력을 유지하고 잘만 펴지면 클럽 헤드 레그, 그 다음에 가속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이밍과 트러스트의 클럽 헤드는 딜리버리 라인을 찾아야 한대요. 그리고 오른팔뚝과 프레셔 포인트 3번을 통해서만 가능하대요. 자, 여기서 딜리버리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가해졌죠. 그럼 우리가 작살을 던지려면 요 클럽 헤드가
손보다 위에 있는 위치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직선으로 내려가는 느낌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직선 구간이에요. 요 직선 구간만 우리가 잘 지켜주면 이 클럽 헤드가 떨어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를 하면 좋냐고 하냐면 오른팔뚝과 프레셔 포인트 3번을 활용해서 이 직선으로 잘 유지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프레셔 포인트의 3번의 직선 트러스트, 오른팔이 펴지는 거는 팔로우스루까지 계속 돼야 된대요. 이게 이거예요. 착살 던지기. 접혔죠? 그럼 여기서 트러스트를 만들려면 얘가 펴져야 돼요. 히터는 오른팔 근육의 힘으로 얘를 피지만 스윙어 같은 경우는 얘를 수동적으로 놓고 몸의 원심력에 의해서도 잘 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이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어프로치 할 때는 네. 방향 제어랑 스핀 제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짧게 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요만큼만 들었다가도 여기까지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도 이걸 써버리는 순간 작지만 가속도 사라지는 거고 레그도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레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클럽 헤드 레그가 임팩트 순간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계속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샤프트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맞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클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울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클럽 헤드의 로프트가 디로프팅 되면서 압축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게 또 이제 파워하고 연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스핀량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레그를 유지하려면 오른손목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벤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른손목이 벤트가 됐으면 왼손목은 자연스럽게 플랫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도 벤트 되고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왼손목도 같은 벤트 상태를 유지할 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머신 컨셉? 이거랑 또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얘가 그대로만 틀어지면 왼팔? 그러니까 이 왼팔 근의 개념 왼손목 코킹이 이렇게 되면 이 아크가 작아지는 거고 풀리면 아크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감속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감속되는 거를 프레셔 포인트 3번에서 어느 정도 압력이 유지가 되면 감속이 되지만 그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감속을.